자, 지구촌 뉴스. 오늘은 강혜지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자, 강혜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아침 식사 하셨어요? 오늘은 아침 아직 먹지 못했어요. 예, 이거 방송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최근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이 완화되고 있는 미국 각지에서 지난 주말 동안 총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수십 명이 사상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참, 이 총기 소지가 합법인 국가에서는 뭐 이런 총기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 같은데 이번엔 또 어떻게 벌어진 사건입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 새벽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졸업 파티를 마친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차량 2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니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총격으로 여성 교도관 1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을 쫓고 있고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마이애미에선 일주일 전 주말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아니, 뭐 또 이 밖에 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도 현지 시간 일요일 새벽 솔트레이크 시티의 한 주택 정원에서 야외 파티가 진행 중일 때 차량 한 대에서 누군가 총을 난사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토요일 저녁 뉴욕시 퀸즈의 한 주택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살 남자아이가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고요. 같은 날 뉴욕 브롱크스에서도 12살 여자아이와 20대 남성이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 시카고 지역에서만 적어도 34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시카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지침이 이제 뭐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 각종 규제가 풀리고 있는 때에 미국 전역에서 또 이렇게 다수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 뭐 미국 내 총기 규제 대책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4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의회를 향해서 총기 규제 관련 법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었는데요. 공화당과 전미 총기협회 등의 반대가 있어서 입법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국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가운데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가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을 만나 양국 간 친선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망 등에 따르면 천하이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5일 군부 수장인 흘라잉 최고 사령관을 만나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 또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그 회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네, 그동안 미얀마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 정부가 쿠데타 이후 흘라잉 최고사령관 중심의 군부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사이에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며 이른바 양다리 전법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이 대사는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만나 중국은 미얀마와 전통적인 친선을 소중히 여긴다면서 미얀마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히고 미얀마와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공감한 바를 실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세안은 지난달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 조항에 합의한 바 있는데요.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천하이 대사에게 현재 미얀마 정세를 소개한 뒤 미얀마는 국가의 안정과 경제, 민생을 발전시키며 민주화 법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아세안과 함께 노력해 미얀마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고 관련 공감대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뭐 중국과 그 강혜지 리포터? 네. 예, 지금 뭐 어디 뭐 떨어뜨리셨어요? 아니요. 앞으로 중국과 미얀마 간에 좀 친선 관계를 좀 강조를 했으니까 좀 향후 양국 간의 좀 행보 또 우리가 또 주목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어갈지. 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적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방위비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이전에 5배 수준이 넘는 연간 5조 6천억 원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니 근데 이 주제는 이게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그 미국의 무임승차하는 동맹이 많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칠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사례로 꼽혔던 그런 사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공화당 행사 연설에서 다른 나라가 안보, 경제적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분담금을 애초 50억 달러로 요구했다가 한국과 이견이 불거지고 협상이 지연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공백 상태를 맞는 상황까지 직면했는데요. 그러다 동맹 관계를 중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난 3월 13.9% 인상한 1조 1,833억 원, 약 10억 달러 가량에서 타결됐습니다. 뭐 우리나라를 겨냥한 또 뭐 구체적인 발언이 또 있었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이 오랫동안 실질적인 어떤 분담금도 지불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5년 단위 협정을 제안했지만 자신은 월 단위로 제시하며 이를 거부하고 압박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대선에 성공했다면 한국으로부터 최소 50억 달러를 받아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을 85년간 보호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 이분은 어떻게 뭐 점점 갈수록 어떻게 깡패가 돼가는 것 같아. 예? 그러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 많이 뜯어냅니까? 예? 봐가면서 뜯어내야지. 참. 아무튼 뭐 대선 결과를 지금도 뭐 불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는데 좀 트럼프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네.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전으로 감염 확산을 통제한 이스라엘이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합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아직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부실로 그 이스라엘에서는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빠른 백신 접종 성과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들여와서 대국민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전체 인구 약 930만 명의 55%가 넘는 513만여 명이 2회차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1월 중순한 때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10명에서 20명대로 줄었고 전체 검사 수 대비 확진자 비율은 0.1% 선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했고 지난 5일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지역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백신 접종이 이제 막 시작된 16세 미만 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는 마스크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고 청소년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학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이제 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물론 속도를 내고 있지만 속도를 더 내서 실외 그러니까 밖에뿐 아니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좀 해제가 된다. 이런 소식을 좀 우리도 좀 빨리 접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도쿄 올림픽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올림픽위원회 간부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반쯤 일본 도쿄도 시나가와구에 있는 지하철 아사쿠사선 나카노부역에서 일본 올림픽위원회 간부 모리야 씨가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모리야 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뒤 숨졌는데요. 당국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장 상황으로 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자, 일본 올림픽위원회 간부가 극단적인 결심을 했을 것이라는 어떤 뭐 추측의 배경 같은 게 있나요? 일본 주요 언론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앞서 일본 언론은 도쿄 올림픽 경기장을 관리하는 데 투입될 인력의 보수가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되는 등 공적 감시가 허술한 가운데 대회 비용이 불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그 간부의 그 사망 경위가 이제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그 도쿄 올림픽을 둘러싼 그런 그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 이번 대회 또 이 대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이제 식사하셔야죠. 네, 하겠습니다. 네, 식사하시고 커피도 드시고 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 강혜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